일단 선생님 오늘 해야 되는 게 뭐를 할 거거든. 뭘 하기 앞서서 첫 번째, 우리가 원자를 알고 있다. 원자 어떻게 생겼어? 중간에 원자핵이 있고 바깥쪽에 전자가 있고, 맞지? 중간에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있어. 지금 책이 없는데 책이 없어.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 바깥쪽에 돌고 있는 가벼운 전자가 있다. 원자핵 안에 누가 있냐면 플러스 알맹이 지닌 애들, 그리고 플러스끼리 좁은 공간에 안 들어가려고 할 거니까 이 플러스 안 싸우게 하려고 중간에 중재하려고 들어가는 애들. 중성자 이렇게 있는 거라. 그래서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 플러스를 지니는 양성자와 전기적으로 중성인 중성자가 있다.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선생님은 기호로 다 했습니다. 양성자, 중성자. 프로톤, 뉴트론. 바깥쪽에 일렉트론, 전자가 있는 거라. 그러면서 이 원자핵 안에 있는 애들이 질량이 꽤 커. 질량이 만약에 양성자 하나가 1800 정도면 전자의 질량은 1 정도인 거야. 이해되겠나? 그래서 요 녀석은 상당히 가벼워서 무시할 만하다. 분명히 0은 아니지만 무시할 만큼 작다. 됐죠? 이게 1800도 아니고 1830 얼마, 1800 얼마 이렇게 상대적으로 된다는 거야. 이해됐나? 그러면 원자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이렇게 원자를 표시를 할 거야. 왜요? 원자가 거의 번호 순서대로 이야기해야 될 건데 한 120 그 정도. 그러니까 책에서는 118종, 실제로는 120종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번호 순서대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그래서 표시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이렇게 할 거다. 우리가 번호랑 원자 번호랑 일치하는 게 양성자 수인 거야. 양성자 수 귀찮아서 양 적었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원자 번호랑 같은 게 원자의 전자 수입니다. 원자라고 하는 건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원자의 전자 수랑 양성자랑 똑같고, 이게 양성자가 원자 번호다.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요 자리에 뭘 적냐면 질량수를 적어. 질량수. 근데 질량수는 아까 쌤 봤을 때 얘는 무시할 만큼 가볍다 그랬지. 근데 양성자, 중성자 누가 무겁게? 국어에 중의적으로 한자로 하면 무거울 중자거든. 양성자보다 조금 더 무거워요. 그래서 질량수,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만큼이 질량수다. 됐습니까? 그리고 기호로 쓸 때는 어떻게 하냐? 선생님은 위에서부터 흘러내려 A에서 Z까지. 이렇게. 이게 공식적인 거다. 공식적인 거. 양성자, 원자 번호. 됐지? 요 같은 거 Z.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는 이런 걸 갖다 원소 주기율표. 지금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건 원소 주기율표는 누구 걸 두고 이야기하냐? 모즐리가 이야기한 원소 주기율표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야. 선생님이 그때 수소, 헬륨 1번, 2번, 3번부터 리, 베, 비, 시, NO, 플로린, 네온. 이렇게 되는 거. 간격이 좀 떴네. 헬륨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11번부터 나트륨 12번, 마그네슘, 알루미늄 13, 14, 15, 16, 17, 18, 19, 20번까지. 이렇게. 됐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원자 번호 양성자 수가 1번, 2번,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야. 됐지? 건너뛴 거 별 의미는 없음. 별 의미는 없음. 그리고 분명히 번호가 커지면, 원자 번호가 커졌다는 얘기는 양성자 수가 많았을 거고, 아마 양성자 수가 많아지는 만큼 중성자 수도 더해질 때 많아질 거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번호가 커지면 웬만하면 질량수도 좀 커졌을 거다. 이해됐나? 오케이. 자, 선생님이 제목은 뭘이라고 적었는데, 우리는 사실 오늘의 목적지는 뭐냐? 화학 반응식에서
양적 관계. 얘가 궁금하다는 거지. 화학 반응식에서 양적 관계. 얘가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줄게. 잠깐만.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양성자 수가 늘어나면 중성자 수가 늘어난단 말이야. 아까 선생님이 양적 관계를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저 양적 관계를 위해서 선생님이 밑밥으로 주기율표를 썼어. 자, 그럼 잠깐만 봐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아까 책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 딱 나온 게 제목이 뭐였지? 원자량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나? 원자량. 책에서는 우리가 원자량이 1번이었어. 원자량. 선생님이 요새 얘기를 잠깐 할게. 원자량이라는 게 있다. 주기율표를 지울 수는 없고 원자량.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혹시 원자 되게 무거울까 가벼울까? 정말 가벼워. 진짜 가벼워. 사실은 요거 보통 커피 맞지? 여기 한 12g 정도 되거든. 12g. 커피가 12g 정도 되는데 이 12g 정도 되는 탄소.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거든. 거쳤는데 탄소는 보니까 어땠냐면 얘가 일반적으로 6번에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12짜리인 거야. 됐나? 그래서 얘들을 가지고 12g이 되도록 담아봤어. 이러겠나? 그러니까 요거 하나짜리 탄소가 질량수가 12짜리거든. 이렇게 되는 걸 12g이 되도록 상자에 담아보니까 몇 개가 담겼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 이렇게 된 거야.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라고 생각하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루 1초에 하나씩 다 세도 전 세계 인구가 못 셀 정도로 많은 입자야. 그럼 여기서 되게 작은 질량이지. 요만큼이면 많지 않지, 그지? 많지 않은데 입자수가 진짜 많은 거야. 질량이 작다. 그러나 입자수가 너무너무 많은 거라. 그래서 매번 실제 질량을 이야기하니까 불편해. 이랬나? 실제 질량을 이야기하면 불편하니까 자, 좋은 방법이 있다. 상대적인 질량으로 좀 이야기하자. 요 이름이 원자량인 거야. 원자량. 됐습니까? 부지런히 안 적어도 돼. 거기 다 적혀 있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가서 오늘 좀 필요한데 상대적인 질량이다. 탄소 12짜리를 기준으로 얘를 12라고 정한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나니까 수소가 1이야. 질소가 14, 산소가 16, 나트륨이 23. 표에 다 있어. 표에 다 있어. 자, 봐봐. 여기서 보면 탄소가 6짜리인데 12지. 아, 그럼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같은데요? 맞아. 됐나? 근데 산소 같은 경우에도 질소 같은 경우 양성자 7개인데 중성자가 7개 되는가 봐. 질량수가 14인 거 보니까. 말 되겠나? 산소는 8번이었거든? 근데 질량수가 16이래. 이 자리 누구? 양성자수하고 중성자수하고 더했는 거잖아. 되겠나? 응. 그러면 쌤 나트륨은요? 11번인데 얘는 23이라고. 얘를 알면 편하니까 쌤 가르쳐 주는 거야. 23. 그럼 얘는 양성자 몇 개? 11개지. 중성자 몇 개였다고? 12개. 그래서 이거 문제 하다가 외워지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쌤이 수소만 굳이 빨간색으로 적어놨지. 쌤은 예전에 이걸 착각을 할 뻔했어. 얘들아, 수소가 기준이게 아니게? 아니었어. 자, 이거는 이론을 잘 들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산소가 12g 되도록 적으니까 이만큼 개수라 그랬지. 맞지? 그러면 이제 모든 입자를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 요만큼을 들고 오는 거야. 됐나? 수소 1짜리를 이만큼 개수 담았단 말이야. 몇 g인지 보니까 1g 조금 안 돼. 1g 조금 안 돼. 근데 오차가 약간밖에 안 생겨. 됐나? 거의 1g인 거야. 질소를 이만큼 개수 갖고 오니까 거의 14g이었어. 말 되겠나?
얘를 12g 기준으로 하는 개수를 하니까 산소는 16g이 나오고 거의 오차 없이. 됐습니까? 자, 예를 들면 실제로는 1.005야.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15.998이야.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오차 무시해도 안 되겠나? 그치? 이 정도 오차 무시해도 되겠다. 그런데 수소를 기준으로 하면 그건 좀 달랐어. 오차가 많이 컸어. 됐나? 아, 적으려고 애쓰지 마. 이해를 하면 돼. 이해를 하면 돼. 됐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인 질량으로 너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원자량은 서술형 문제 나올 수 있다. 원자량이란 탄소 12짜리를 12로 기준으로 했을 때 상대적인 질량이 원자량이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그 질량을 기준으로 하니까 수소, 질소, 산소, 나트륨 얘를 보니까 지금 거의 다 2의 배수인데요? 맞아. 너희들한테 몇 개 안 나오는데 수소는 예외적으로 양성자 하나밖에 없어. 왜냐? 플러스 하나밖에 없는데 굳이 중성자가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도 안 싸우겠지. 그래서 1. 그러나 헬륨은 양성자 2개, 중성자도 2개 필요했어. 거의 양성자, 중성자가 1대1이거든, 너희가 하는 건. 그러면 나트륨 조금 예외적으로 23 됐던 거고. 마그네슘 몇 번? 12번. 그럼 얘는 양성자 12개, 중성자 12개면 24번. 24처럼 질량수. 말 되겠나? 그럼 칼슘은 얘라 마지막에 몇 번? 20번. 얘가 20번이거든. 질량수가 40이었단 말이야. 40. 됐습니까? 요 정도가 있다. 그 표에 있는 거 정도 외워주면 괜찮을 것 같다. 쏘리.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주기율표에 원자량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선생님, 원자량이 뭐고 질량수가 뭐예요? 지금 원자량 얘기하다가 왜 질량수 자리하고 똑같이 써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차이가 좀 있기는 해. 그래서 원자량하고 질량수하고 거의 같구나. 일단 요렇게 생각해야 돼. 그치? 자, 근데 선생님이 중요한 하나를 얘기할게. 중요한 하나. 자, 일단 뭐라고 생각해라? 질량수랑 원자량이랑 같은 걸로 생각을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됐지? 그런데 예외가 있다. 예외. 그 예외가 뭐냐면 염소인 거야. 염소. 자, 요거는 오른쪽에 여백에 조금 적어주면서 들어. 염소. 요렇게 적을게. 쌤이 동위원소. 주기율표에 같은 위치에 적힌 원소거든. 같은 위치에 적힌 원소가 있다. 그런데 염소는 질량수 35짜리와 질량수 37짜리가 있어. 그런데 이 염소 35짜리가 75%, 대략 37짜리가 25%. 그게 무슨 얘기냐? 자연 상태의 염소를 100개를 들고 왔더니 75개 내고 25개는 된 거라. 이랬나? 원래 요 자리 뭐지? 질량수지. 질량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5짜리가 몸무게 나가는 애가 있고 37 몸무게가 나가는 애가 있다는 거야. 됐나? 그러면 염소에 대해서는 요거 선생님이 질량수를 거의 원자량으로 보라 했잖아. 이유가 있다. 이유가 요거 말로만 들으라. 수소 같으면은 수소가 있고 중수소가 있고 삼중수소가 있고 들어봤지? 삼중수소는 자연 상태에 있어 없어? 없어. 삼중수소는 자연 상태에 없어. 됐나? 그러면 수소가 99점 몇 %가 있는 거야. 얘는 0점 몇 %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의 없으니까 무시하고 그냥 질량수를 원자량으로 봐라. 근데 대부분 애들이 다 그래. 근데 염소가 안 그렇다는 거지. 됐나? 자,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염소는 35, 37이 있는데 75% 4분의 3의 비율 아이가.
내가 시험을 4번 쳤는데 35점을 3번을 37점을 1번을 받았어. 그리고 시험 점수가 다르니까 평균을 하겠지. 나 평균 얼마겠노? 평균? 얘들 4개를 35, 35, 37 이렇게 다 돼서 나누면 평균이지. 맞나? 그럼 이 얘기를 갖다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평균 원자량으로 이야기하겠다. 왜냐? 다른 건 압도적으로 많고 거의 없어. 그래서 질량수나 원자량으로 같이 보겠다. 그런데 염소는 예외다. 생각보다 얘들 적어야 되는 게 비율이 생각보다 많은 거야. 됐습니까? 그럼 얘들 이걸 갖다가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평균 원자량을 자 이렇게 질량수 곱하기 존재 비율의 합으로 볼게. 질량수에다가 존재 비율의 합. 느낌이 오나? 35짜리가 있는데 75%니까 4분의 3의 확률 비율이었다. 말 되나? 25%란 말은 4분의 1의 존재 비율이었겠지. 그러면 35짜리는 4분의 3으로 37짜리는 4분의 1로 그 말이 요 말 아닐까? 이렇게 4분의 35짜리 3개 4분의 37짜리 하나 말 되겠나? 그치. 이걸 계산을 하면 선생님 어떻게 하느냐? 전체적으로 35는 다 있지. 35는 다 있고 35에서 37 되기 위해서 2만 추가돼. 2가 비율적으로 4분의 1이 존재할 거다. 이 식을 풀면. 됐습니까? 그러면 4분의 2 될 거니까 35.5다. 그래서 다른 애들은 안 그런데 염소에 대해서는 평균 원자량을 쓰고 35.5라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일단 원자 구조를 잠깐 살펴봤고 그래서 질량수와 원자량은 같은 걸로 보면 되는데 염소 같은 경우는 그게 성립하지 않았다. 왜? 생각보다 적은 비율의 애들이 많았었다.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나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얘를 기억을 해야 되고 요 2개를 기억을 해줘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 지금 4번째 요런 얘기를 좀 할게. 분자량. 원자량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야. 원자량이라는 게 있었는데 원자량은 지금 순서 조금 다를 수가 있다. 원자량 됐지? 맞지? 원자량. 그러면 거기 만약에 표에 있단 말이야. 표에 원자량 만약 메꾸면 수소는 얼마? 수소 원자량은 1. 표일 때 그지? 없나? 있지? 수소 원자량 얼마? 1. 그리고 그 밑에 탄소는 12. 질소 원자량 7번에 14가 될 거고 산소는 8번에 16이 될 거고 나트륨은 11에 23짜리가 된단 말이야. 염소는 얼마? 35.5가 될 거다. 됐어? 그리고 난 뒤에 원자 기호 표시한 방법을 쓰면 아까 설명했다 그지? 질량수다 원자 번호다 이렇게 설명한 게 있었고 큰 2번에 분자량 나와. 분자량은 사실은 쉬워. 누구를? 원자량을 알면 원자량을 합해서 분자량으로 해줘. 원자나 입자들이 너무나도 가볍다. 그래서 질량을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고 가볍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에도 입자수가 많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야기할 때 원자량 합을 분자량이란다. 자, 수소가 얼마? 1. 탄소가 12. 산소가 얼마? 16. 질소는 14. 마그네슘은
12번이었지? 얼마? 24. 24. 이런 식이라고. 자, 봐라. 거기 없는 거 물을 거다. 거기 없는 거 물을 거다. 일단 이산화탄소는 분자량이 얼마일까? 탄소 하나에 산소 2개겠지. 탄소 하나면 얼마? 12. 산소 2개제. 얼마? 32. 32. 그러면 44가 분자량이야. 됐나? NO. 이름 뭐게? 산화질소. 얘는 분자량이 얼마게? N 더하기 O화라는 얘기지. 맞지? 얼마? 30. NO2. 얘는 NO2면 얼마겠노? NO 하면 30이지. O 하나 더하면 얼마? 16 하나 더하면 46이겠지. 됐습니까? 자, CH4. CH4 얼마일까? C가 얼마? 그렇지. 10에다 4니까 16이겠지. H2O. 물은? H 2에다가 오니까 그렇지. 18. NH3. NH3. N 얼마? 14. H3. 그럼 얼마? 17.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만 더 물을게. 자, C2H5OH 에탄올이거든. 에탄올은 C2, H 6개, O. 이렇게 하면 되겠나? C 얼마? 12. 2개지? 24. H 6개면 얼마? 여기가 적는 거 안 중요해. H 6개? 6. O. 16. 합하면 30이지? 46. 사실은 요게 빠르게 되면 뒤에 건 쉬워. 됐습니까? 자, 분자량은 그래서 누구의 합이다? 원자량의 합이다. 그러면 선생님이 5번째 이렇게 이야기할게. 화학식량이라고 있어. 화학식량.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소 기호로 표현하는 거 싹 다 합하면 화학식량이야. 안 적어도 돼, 화학식량. 왜냐? 제일 위에 있거든. 화학식량이라는 것은 원자량도 있고 원자가 모여서 독립적인 분자가 된 건 분자량. 그럼 분자량은 공유결합한 애들이야. 분자량. 근데 그냥 화학식량 적어주는 것도 있는 거라. 예를 들면 이런 거다. 얘들 봐봐. NaCl. 이거 무슨 결합? 이온결합, 공유결합? 이온결합이지. 그렇지. 그럼 이온결합 이런 건 분자는 아니잖아. 독립적으로 분자는 아니지. 그래서 얘들은 그냥 화학식량으로 이야기한 거야. 아까 쓰면 NA가 얼마라 그랬지? 11번에 23. CL이 얼마라 그랬지? 밑에 척 보면 35.5. 이렇게 나오는 거라. 그럼 더하면 58.5. 얘가 요만하쯤 소금의 화학식량은 58.5다. 참여해야 한다. 말로 이야기한다. 집에 가서 기억하려면. 자, MgO. 이름은 산화 마그네슘. 이거 왜 MgO일까?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 산소 이가 음이온. 맞지? 그지? 그래서 1대1로 MgO 산화 마그네슘이지. 마그네슘 질량수가 24. 24. 산소가 얼마? 16. 그럼 합하니까 40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고체 물질인 경우에는 화학식량으로 이야기하자. 됐습니까? NaOH. 채원아, NA가 오케이, 23. O 얼마? 16. H 1. 얘가 얼마? 40. 됐습니까? 혹시 이거 이름은 CaCO3. 탄산칼슘이지. 탄산칼슘. 쌤 들고 있는 분필. 됐나? 탄산칼슘 혹시 CA면 얼마? 20번. 40 될 거대. 40. 탄소는? 그치. 그럼 잠깐만. 혹시 CO2에다 O 하나 해도 되나? 아까 CO2가 얼마더라? 그렇지. 44. 에다가 O가 16. 와, 숫자 아름답대. 얼마게? 100. 100.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거다. 두 개. 특히 요거 2개. 자주 나오는 거다. 됐나? 그래서 그 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화학식량 얘기가 있긴 하단 말이야. 화학식량 얘기 있긴 한데
우리가 하는 방법은 그냥 원자량 합하면 되겠다. 전자 질량은 무시할 만하니까. 선생님 다 못 적겠는데요. 집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보고 하는데 요거 두 개는 기억을 하게. NaOH하고 CaCO3는 외워두면 편하다. 이해됐습니까? yes. 그래서 내가 혹시 이거 딱 적을 때 꼭 외워라 하는 거는 박스 빡 치거나 중요하게 봐줄 필요가 있다. 이제 뒷페이지 가서 뭐를 할 거거든? 뭘? 자, 뭘은 자, 여기 긴장을 풀어야 돼. 뭘? 자, 적기 금지. 안 적어도 돼. 이거는 잘만 들으면 돼. 뭘이 어려운 이유는 자, 선생님 설명을 잘 들어야 돼. 혹시 나이를 물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른들이 왜 니 몇 살이야? 이렇게 묻진 않잖아. 친척 어른 만났다 뭐라도 너 올해 몇 학년이고 이렇게 묻지. 그치? 몇 학년인지 물어. 또 어른들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잖아. 예전에 쌤 때는 뭐 재수 이런 게 거의 없었단 말이야. 그럼 몇 학번이야? 이렇게 묻는 거야. 몇 학번이야? 아니면 몇 년생인데? 이렇게 물으면 이게 나이 묻겠다 이 얘기라고. 됐나? 자, 몰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닌데 방식이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어. 쌤 얘기 잘 들어. 몰은 화학 반응식을 나타냈을 때 양을 이야기하는 묶음단위야. 말이 좀 어려워요. 기다려봐. 선생님이 나이를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지. 요 방법 하나를 기억을 하고 계란이 있는데 선생님이 계란 600개가 있대. 야, 계란 600개를 갖다 그냥 바구니 담아둘 수는 없을 거잖아. 그럼 깨질 거니까. 그럼 600개나 있으면 뭐 하겠노? 계란판 사서 거기다 끼우겠지. 맞지? 근데 보통 계란이 한 판에 몇 개 들어가? 한 판에 30개가 들어가. 30개짜리가 한 판이야. 됐나? 그러면 네 계란 몇 개 있을래? 라고 했을 때 이걸 묶음 단위로 이야기하겠다고. 묶음 단위로. 한 묶음에 계란은 한 판에 30개씩 담기니까 몇 판인지 어떻게 알아? 얼마로 나눌까? 한 판에 들어간 개수로 나누면 되겠지. 이해되겠나? 한 판에 20개가 들어간다. 30개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30개가 기준이니까 기준되는 걸로 나누어주면 몇 판인지 나올 거다. 자, 그럼 쌤이 들어봐봐. 지금 왜 그렇게 나왔냐? 600개야. 600개가 내가 갖고 있는 거. 선생님은 내 거라고 이야기하지. 내 거. 기준은 30개 한 판짜리. 이렇게. 됐나? 그럼 자, 다시 적어볼게. 한 개, 1분에 600개. 한 판, 분에 30개. 됐습니까? 그러면 개수도 약분될 수 있어. 단위도. 숫자도 약분이 되는 거지. 이 번분수 다 풀면 20인 거야. 남은 건 자식 따라갈 거니까. 번분수 20개. 20판. 이렇게 되는 거지. 몰 단위는 이거밖에 없어. 딱 2개야. 이 개념하고 요 개념. 자, 실생활의 걸로 이야기했는데, 자, 쌤 얘기 잘 들어봐봐. 몰은 이 실생활에 2가지를 이야기할 거야. 똑같은 걸 묻고 싶은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었어. 양을 물을 건데 질량, 부피, 입자수를 이야기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 몰이란 건 묶음 단위. 몇 판이야?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몇 판인지. 자, 결론 알려주겠습니다. 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입자. 얘의 묶음 단위를 이야기하고 싶다. 아까 쌤 얘기했듯이 C 12짜리를 12g 들고 오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이 돼. 어느 날 하루아침에 했는 건 아니야. 과학자들이 아주 많은 실험을 통해서 얘가 가장 편안하더라. 오차가 적더라 해서 이 숫자가 나왔다고. 근데 이걸 분자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이야기한 할아버지가 계셨거든. 예전에 분자의 개념을 이야기했는 할아버지 이름이
그 할아버지가 아보가드로야. 그래서 이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요만큼 개수를 매번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 하니까 귀찮은 거야. 그래서 그냥 분자를 갖다가 영어로 쓰면 몰레큘 이렇게 될 거니까. 여기서 따와서 그냥 요렇게 단위 쓰자. 이렇게 된 거지. 됐나? 그래서 6.02 곱하기 10의 23 쓴 게 너무 길어. 그래서 1몰의 숫자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어느 할아버지가 아보가드로 할아버지가 이야기해서 이렇게도 이야기해. 넘버 아보가드로 넘버. 됐습니까? 거기 다 있다. 긴장하지 말고. 그러면 일단 우리는 묶음 단위다 한 저 단위를 기억을 해야 돼. 그러면 한 판이다. 요거 계란 한 판 이렇게. 됐지? 그러면 자 일단 우리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를 1몰이라 할 거다. 이거 누가 이야기했다? 아보가드로가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아보가드로 수라고 할 거다. 그 할아버지 이름을 기려서. 이해됐습니까? 자, 묶음 단위. 왜 이렇게 다양하게 학생들이 복잡하게 생각하느냐? 우리 주에는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고 기체도 있다. 고체는 사실은 질량을 재기는 좀 편해. 그런데 고체의 부피는 별 의미가 없는 거야. 미안, 잠깐만. 자, 고체는 질량이 편해. 근데 액체는 질량을 측정을 하면 양을 알 수가 있어. 근데 이게 별 의미가 없는데요. 자, 바레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 만약에 내보다 위에 학년인지 밑에 학년인지가 중요하지 이 사람 내보다 몇 살 많은지가 중요한 게 아닌 거라. 그러면 예를 들어 너가 학교에서 교복 입고 있었을 때는 그래 이름표, 색깔 말만 내보다 위에 학년이다 밑에 학년이다 알잖아.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체는 질량을 재긴 편한데 고체의 부피는 별 의미가 없어. 고체의 부피는. 그러니까 고체나 액체는 질량을 측정해서 묶음 단위를 알아낼 거야. 알아내야 돼. 그런데 기체는 질량으로도 되고 부피로도 되고 다 돼. 이렇게 나 질량으로도 부피로도 몰수를 알아낼 수 있는 거라. 왜 그런지를 쌤 설명을 할게. 왜 그런지를. 자, 바레이 고체라고 이야기하면 액체라고 이야기하면 질량이냐 부피다 이렇게 측정을 한단 말이야. 우린 알아내야 되는 게 뭐야? 그게 그 원자가 그 분자가 몇 개 있는지가 중요해. 근데 사실은 몇 개라고 하기에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 너무 기니까 얘를 갖다가 뭘로 묶음 단위로 바꾼다라고 이야기했잖아. 맞지? 진짜 몇 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세트, 몇 묶음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몇 묶음이. 그러면 선생님 아까 요거 마지막에 썼을 때 요걸 어떻게? 계란 몇 판 그랬지? 그치? 계란 몇 판 할 때 어떻게 했어? 얘들 한 판이 몇 개면 우리 몇 개 갖고 있다 했지? 선생님은 이렇게 적습니다. 기준분의 내 거. 기준분의 내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준이 내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얘기할게. 결론부터 질량을 알려주면 몰 질량이라는 게 필요하고 기체의 부피를 알려주면 1몰 부피가 필요한 거고 1몰 부피가 필요한 거고 입자수를 알려주면 1몰 입자수 그럼 아보가드로 수용 맞아. 요게 필요한 거라. 자, 그럼 다시 얘기할게. 아까 계란이라 그랬지? 맞지? 계란은 600개다. 몇 판? 30개로 나눴지? 기준이 30개니까. 30개 한 판이니까 이렇게 하면 몇 판? 20판 나왔단 말이야. 됐나? 그럼 다시 얘기하면 마늘은 1000개가 있대. 그래서 마늘은 접이라는 게 100개 기준이래.
그럼 100개 기준이래. 그럼 뭐로 나누는데? 100으로 나누면 돼. 몇 접? 10접. 10접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방식을 쓸 거야. 이 방식을 쓸 거야. 그러면 이 방식을 쓸 건데 어떻게 쓰느냐? 자, 여기서 쌤 설명해야 되는 게 몰 질량인 거야. 몰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입자마다 다 달라. 몰 질량이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한테 화학 식량에다가 그램 퍼 몰 이렇게 붙인 게 몰 질량이야. 1몰당 몇 그램. 1몰당 몇 그램. 자, 쌤 얘기 들어봐봐. 만약에 CO2가 있대. CO2는 분자량이 얼마였어? 44였어. 12 더하기 32. 얘가 44인 거야. 그러면 CO2는 44. 그램 퍼 몰. 1몰이 44g. 만약에 NaOH, 수산화 나트륨이면 얘가 23이고 16이고 1이라서 40이었어. 40g 퍼 몰. 아까 너희들 화학 식량 분자량 했던 게 그게 몰 질량인 거야. 몰 질량. 됐어? 그래서 얘를 외우고 나면 몰은 얼른 푼다는 거지. 사실 몰이 어려운 게 아니라 너희들 얘를 못 외워서 그런 거거든. 쌤 얘기를 들어봐봐. 몰 질량 구해볼게. 자, 너희들한테 NaOH가 4g이 있대. 그럼 알려준 게 뭐야? 질량이지. 질량이면 기준 되는 건 몰 질량인 거야. 쉽게 1몰당 질량. 됐나? 그럼 NaOH 얼마? 40으로 나누라는 얘기지. 40으로. 됐습니까? 그럼 얼마? 0.1. 0.1. 자, CH4. 이름은 메테인. 얘는 분자량이 12에다가 4니까 16이란 말이야. 얘가 16인데 이게 지금 32g 있대. 뭐 얼마로 나눠야 돼? 16으로 나누라는 얘기야. 16. 그럼 몇? 2몰. 2몰. 됐나? CaCO3. 탄산칼슘이야. 얘가 화학 식량이 100이었거든? 100이었는데 이게 1g 있대. 뭐 얼마로 나눌까? 100으로 나누라는 거지. 화학 식량으로. 100으로. 그럼 몇 몰? 0.01몰인 거야. 가능하겠나? 자, C2H5OH, C2H6O. 얘가 분자량이 46인 에탄올이 돼. 됐나? 선생님 물을게. 11.5g 있대. 어떻게 하라고? 몰 질량으로 나눠. 얼마로? 46으로. 그럼 46 쓰고 나면 이렇게 봐봐. 46의 절반 얼마? 23의 절반 11.5잖아. 맞지? 그럼 얘가 몇 분의 몇? 4분의 1. 됐나? 0.25몰. 4분의 1몰 이렇게. 말 되겠나? 그러면 우리는 몰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질량이잖아. 뭐로 나누라? 몰 질량으로 나누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몇 년생인데 너 몇 년생? 2011년생, 2009년생이지. 맞지? 2009년생이야. 근데 야, 니 몇 년생이야? 그 2011년생이래. 아, 얘 내보다 2살 어리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렇게 비교하듯이 항상 궁금한 게 있으면 그에 대해서 기준 들고 오는 거라. 잘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잠깐만. 아까 선생님이 아보가드로라고 이야기했죠. 아보가드로가 누구라 그랬어? 아보가드로. 분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야. 분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아보가드로인데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는 종류하고 상관이 없어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입자를 지니는데 그게 분자다라고 알아낸 사람이 아보가드로예요. 그래서 아마 중3 때 이렇게 문제가 있었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수소기체다.
이게 수소기체다. 이 부피 안에 수소기체가 3개가 들어갔대. 됐나? 그러면 이산화탄소 수소 분자보다 무거워, 가벼워? 수소. 분자량 얼마게? 이겠지. 이겠지. 미안한데 도경아 요 옆으로 가자. 수소가 이겠지. 맞지? 근데 이산화탄소는 분자량이 44제. 44. 지금 관로 잘한대. 근데 분자량 CO2 몇 개 들어갈게? CO2 3개 들어간 거야. 지금 가벼운 애가 3개 들어갔으면 뚱뚱하고 무거운 애는 3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아니야. 가벼운 애는 열심히 설쳐. 그래서 넓은 공간이 필요해. 근데 뚱뚱하고 무거운 애는 무거워서 잘 못 움직이기 때문에 비슷한 공간이 필요한 거라. 이랬나? 그래서 같은 부피 속이면 같은 수의 분자를 짓는 거야. 말 이해됐나? 오케이. 그래서 이게 0도씨 1기압이면 입자수가 몇 개 들어갔냐?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가 들어갈 때 1몰만큼 들어갈 때 부피가 얼마였느냐? 22.4리터였는 거야. 됐습니까? 다 적혀 있어. 다 적혀 있어. 긴장하지 마. 0도씨 1기압이면 22.4리터다. 얘를 기억을 해야 한다고. 됐나? 22.4리터면 몇 몰? 1몰. 그치? 그 집에 김치 냉장고에 김치통 하나 정도 그 정도 된다고. 22.4리터에 1몰 기체가 들어간다. 됐나? 그럼 잠깐만. 혹시 쌤 이렇게 물을게. 이산화탄소 기체가 5.6리터가 있어. 무조건 다 뭘로 다 고쳐야 돼. 이 단어는. 뭘로 다 고쳐야 돼. 그럼 얘 부피지? 부피의 기준 부피 얼마? 기준되는 1몰 부피는 22.4리터인 거야. 단 0도씨 1기압인지는 확인해야 돼. 그러면 얘가 22.4. 자, 바래. 혹시나 22.4가 있다. 절반이면 얼마지? 11.2. 그치, 이 계산이 빠르면 돼. 얘 절반이면 얼마지? 5.6. 5.6. 그럼 22.4리터가 1몰, 절반 0.5몰, 또 절반 0.25몰, 또는 4분의 1몰. 됐습니까? 그럼 2배면 44.8리터, 2몰 이렇게 나오겠지. 맞지? 이 계산이 문제지 몰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계산에 치우쳐지면 안 되니까 이 계산 원활 안 된다. 그럼 자, 기준분해 낼까? 얘가 약 몇 대 몇? 1대4. 요거 반의 반이지. 그럼 얘가 4대 1이잖아. 4분의 1몰. 4분의 1몰. 그럼 얘들아, 이거 기체는 기체 부피가 나왔잖아. 종류 상관이 있다 없다? 종류 전혀 상관이 없다. 종류 전혀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서 CH4 메테인 기체야. 메테인. 자, 6.72리터래. 쌤 일부러 이상한 거 했대. 6.72리터. 몇 몰이게? 뭐로 나눠야 돼? 무조건 22.4리터. 0도씨 1기압이면 이걸 나누지. 잠깐만. 혹시 이게 1몰이잖아. 2몰이면은 44.8이지. 3몰이면 얼마게? 67.2 나오겠나? 그래. 그러면 67.2리터가 3몰이네요 라고 이야기하면 6.7이면 얼마? 0.3이지. 사실 이게 10대 3이 될 거라고. 10대 3이 될 거라고. 말 됐나?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해야 되는 게 뭘밖에 안 했냐? 일단 고체건, 액체건, 기체건 기체만 부피를 구한다. 기체는 부피로 몰수를 알아낼 수가 있다. 그런데 고체, 액체, 기체는 모두 다 질량을 알면 몰 질량을 알아내서 몰수를 구해낼 수 있을 거다. 말 됐나? 자, 입자수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입자수 우리한테 별 얘기가 없으면 쌤 그게 무슨 말입니까?
1몰에 H2O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1몰 대신에 한 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한 개. 한 개의 H2O가 있으면 어떻게 생겼을까? 산소 하나에 수소 2개 붙었겠지. 맞지? 개 대신에 뭘 붙이면 돼? 그럼 이 안에는 1몰의 물 안에는 수소 원자가 몇 몰 있을까? 물 분자 한 개에 산소 하나, 수소 2개였지. 그치? 그럼 수소가 2개가 아니라 2몰 되면 되겠나? 2몰. 2몰. 산소 원자 몇 몰 있을까? 1몰 있으면 될까? 1몰. 가능하나? 그럼 잠깐만 이걸 양이라고 물으면 이거 조심해야 된다. 양이라고 물으면 뭘로 대답해야 된대? 입자수로 물으면 몇 개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 몇 개. 그거만 조심하면 돼. 뭘 물으면? 양이라고 물으면 양적 관계, 양으로 물으면 묶음 단위 뭘로 대답한다. 이랬습니까? 양으로 물으면 뭐로 대답해라? 뭘로 대답을 해라. 뭘로. 그러면 자, 물 분자가 1몰이 있다. 요 안에는 H2O 한 개 대신에 1몰 이렇게 한다 그랬다. 수소 몇 몰? 2몰. 산소 몇 몰? 1몰. 그럼 개수로 물으면 2 곱하기 1몰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니까. 됐나? 그러면 산소 원자 몇 개 있게? 산소 원자는 1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1몰이니까. 딱 됐나? 됐습니까? 그럼 자, 다시 물을게. NH3 이름 뭐지? 암모니아였어. 암모니아가 2몰이 있는 거야. 2몰의 암모니아 기체가 있다. 이거 안에 들어있는 질소 원자는 몇 몰일까? 그치? 나오지, 그지? NH3니까 분배법칙처럼 해줘야지. 그럼 몇 몰? 2몰. 그럼 질소 원자는 몇 개? 질소 원자 2 곱하기 개수, 몰 대신에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 이렇게. 파악됐나? 그러면 자, 이 NH3제 2몰의 암모니아에 수소 원자는 몇 몰 있을까? 그치? 2, 3은 6몰 되겠지? 6몰. 이해됐습니까? 그럼 입자수는 6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만큼이다. 파악됐나? 오케이? 자, 여기까지 쌤 다시 한번 얘기할게. 우리한테 첫 번째 얘기했던 게 원자 구조,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을 얘기했다. 그치? 그래서 원자량, 얘들 알아야 이걸 써먹는단 말이야. 선생님은 뭐가 힘들었느냐?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어떤 물질이 화학 반응할 때 누가 얼마 필요하면 누가 얼마 생길지 이걸 해야 되는 거거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때 재료가 얼마 필요하고 누가 얼마 생겨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할 건데 다 뭘로 할 거라고. 선생님 이게 뭐리? 어떻게 구한다? 기준분의 내 거로 구할 거다. 기준분의 내 걸로 뭐를 구할 거다. 헷갈리면은 계란 기준되는 거 30개. 몇 개 해보면 몇 판 나올지 알겠지. 우리가 몰이란 것은 어떻게 여러 개 입자 얘들 묶음 단위일 뿐이고 알고 보니까 이거는 1몰 썼던 이유가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 이런 식으로 길게 적히니까 귀찮다. 좀 간단하게 좀 적어줄 수 없나? 라고 해서 나온 거라고. 그치? 그래서 이때 이 기준 어떻게 나왔다고? 탄소 12짜리 12g으로 하는 그 원자량하고 똑같은 기준이었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 쌤 조금만 연습할게. 조금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NO다. 이름은 산화질소. 분자량을 조금 할게. 분자량.
N 오면 N은 14, O는 16. 분자량 얼마? 30. 됐나? C2H6면 얼마겠노? C 두 개면 24. H6면 6. 분자량 얼마? 30. 오, 좀 다른 건데요. 그치, 다른 건데 같을 수도 있지. 맞지? 야, 내하고, 내 친구하고 몸무게 똑같대. 딴 사람이지만 몸무게는 같을 수 있잖아. 됐나? 그래서 이거는, 몰 질량. 이란 게 뭐냐? 분자량에다가 1몰만큼 질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이야. 자, 여기서는 하나 조심해야 하는 거. 원자량은 단위가 있다, 없다? 그치, 없지. 왜? 상대값이었으니까. 명심해야 되는데, 원자량은 단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원자량 되는 게 분자량이고 화학식량이니까 단위 있을까, 없을까? 없다. 됐나? 근데 몰 질량은, 몇 그램 퍼 몰, 몰당 질량, 이렇게. 근데 이거는, 얘들, C2H6 분자량이 30, 몰 질량하면 30g per 몰. 이렇게 할 거라고. 왜? 아까 쌤 단위 없어졌던 거 있지? 이렇게 할 때. 그래 하기 위해서 몰 질량이라고 쓸 뿐이야. 말 되겠나? 오케이. 자, 쌤이 C4H10. C4 얼마고? 48. H10이면 10. 얘는 분자량이 58이지. 그치? C 3개, H 8개. 프로페인이라고 있는데 이름 중요하진 않아. C 3개면 얼마? 36. H 8개면 8. 그럼 더하면 분자량 44. 그치? CO2 분자량 얼마? 12에다가 32 얼마? 44. N2O 산화 이질소. 다시 뭐라고? 산화 이질소. 얘 분자량 얼마게? N2? N2 하지 말고 NO에다 N 하나 더 붙이면 되겠네. N 얼마? 14. 그럼 N2 하면 얘가 44. 와우! 44 되게 많네. 일부러 44만 쌤 끄집고 왔다. 이랬나? 종류가 달라도 같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만 회의 안 당하면 돼. 됐나? 우리가 봤을 때 분자량이라는 게 있고 몰 질량이라는 게 있다. 분자량은 뭘 안 쓴다? 단위를 쓰지 않는다. 거기다가 단위를 이렇게 붙이면 걔는 몰 질량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우리한테 제공받은 게 질량의 자료라면 몰 질량으로 나눠야지 몰수가 나올 거다. 이랬습니까? 그러면 잠깐만, 혹시 C4H10 얘들 58g을 연소할 거다. 그러면 CO2 몇 리터 생길까? 이게 우리 오늘 목표인 거야. 우리 오늘 목표인 거야. 나 여기서 봤을 때 갑자기 쌤 잠깐만요. 화학 반응식도 쌤 얘기 안 했어. 이렇게 물을 거라고. 이렇게. 누구는 질량을, 누구는 부피를. 이런 식으로 막 물어. 그러니까 충격적이란 말이야. 근데 여러 개의 단위가 섞이면 무조건 몰을 구하면 돼. 무조건 몰을. 그러면 무조건 어쨌든 질량, 부피, 입자수 다 섞이면 몰부터 구할 거다. 자, 아래 몰이라는 개념이 입자를 얘기할 뿐이다. 계란 한 판, 마늘 몇 점, 이거 똑같은 거다. 자, 바레이. 우리한테 화학 반응식이라는 게 있어. 화학 반응식이란 건 화학 반응을 식으로 이야기하겠다. 화학 반응을 식으로 이야기한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야? 화학 반응을 원소 기호하고 숫자 쓰고 더하기 화살표 이거로 표시를 하겠다. 이거 화학 반응식이지. 화학 반응식. 혹시나 너희들 예전에 CH4 메테인 연소 이런 거 한 적 있어, 없어? 중3 때부터 했지? 그때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됐던 게 무슨 법칙?
질량 보존 법칙. 내가 뭐 생기는지는 이미 알고 있어야 되고, 질량 보존 법칙, 있던 게 없어질 수는 없어. 있던 게 없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있던 입자는 그대로 있을 거다. 그럼 질량 보존 법칙 하기 전에 우리가 화학 반응식 중3 때부터 열심히 했던 거다, 그지? CH4 연소한단 말은 누구랑 반응? 탄소, 그렇지, O2. 그러면 뭐 생길까? CO2 생기고 H2O 생기고. 맞지? 쌤 어떻게 이야기했다? 산소라는 녀석은 반응성이 매우 크다. 그 대신 내하고 누구하고 있었으면 좋겠지. 얘들끼리 친한 꼴을 못 보겠다. 내하고 결합을 하자. 그래서 된 게 CO2거나 H2O다. 자, 쌤 왜 CO2나 H2O예요? 뭐하고 똑같으냐면 너희들 와서 지금 다 오자마자 의자에 앉았지. 그치? 서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 의자에 꿇어 앉아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얘들 C하고 O하고 만나면 국물. 너희들 와서 그냥 책상에 가방 놔두고 의자 놔두고 의자에 앉은 것처럼 그렇게 항상 편한 게 제일 편한 게 C하고 O하고 만나면 CO2인 거야. H하고 O하고 만나면 제일 편한 게 H2인 거야. 얘가 생기는 거라고. 이해겠나? 자, 그래 놓고 이제 질량 보존 법칙을 써야 되거든. 자, 미정계수법이라고 있어. 미정계수법을 쌤 한 번만 보여줄게. 난 사실 이 방법을 안 써. 미정계수법은 A, B, C, D 이렇게 쓰는 거지. 각각 분자들마다 계수를 쓰는 거지. 그래 놓고 보이는 게 탄소고 수소고 산소니까 탄소와 수소와 산소가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똑같아야 될 거다.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자의 종류와 수가 똑같아야 될 거니까. 됐나? 방금 전에 탄소의 개수는 1A겠지? A. 반응 후의 탄소 개수는 여기 1 될 거니까 몇? C. 됐습니까? 수소는 4A. 방금 전에. 맞나? 거기는 거 다르니까 이거 오는데 4A. 반응 후에 수소 몇 개? 2D. 탄소는 2B. 반응 후에 2C 플러스 T.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이랬을 경우에는 이만큼 적었는데 내 생각에는 이래 4A, 2D면 이게 2A, 1D 뭐 이런 얘기 나오지, 그치? 그럼 이래 A가 1돼도 괜찮겠지? 얘가 1이라면 잡아주는 거지. 됐습니까? 미정계수법은 그렇다. 누군가를 1로 잡아줘야 한다. 그러면 A가 1이면 B가, C가, D가 이렇게. 됐나? A가 1이면 C가 1이야. 맞지, 그치? 그럼 A가 1이면 D는 2겠지.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B는? 2B는 2C 플러스 2D제 2. 그럼 B 얼마? 2. 이렇게 한다고. 근데 선생님이 이 방법을 선호하진 않음. 난 어떻게 하느냐? 딱 날려. 딱 날리고 자, 메테인이 누구랑 결합한다? O2. 산소랑 결합을 한다. 선생님은 가장 복잡한 거 앞에 1을 붙여. 제일 복잡해 보이는 게 CH4. 맞나? 그럼 제일 복잡한 거 탄소, 수소 끼고 있지? 그러면 제일 복잡한 거 1 끼고 나면 우리 탄소 개수와 수소 개수를 반응 전에 알지? 동영상 밑에 거 안 봐도 돼. 그러면 반응 후에 탄소 몇 개? 하나여야 되지. 그럼 어차피 CO2니까 앞에 1. 수소 몇 개? 4개. 그럼 앞에 개수 2. 됐지? 제일 복잡한 거 앞에 1을 붙였더니 수소와 탄소가 거기 있었으니까 수소, 탄소 수를 맞추는 거지. 그리고 난 뒤에 반응 후의 개수가 다 정해졌지. 그럼 이번에는
산소 개수를 정할 수 있겠지. 산소는 그럼 몇 개? 2고, 2고, 4. 됐나? 그럼 앞에 개수가 얼마? 2가 되면 좋겠지. 말 됐나? 오케이. 그러면, 자, 쌤, 요 얘기 잠깐만 할게. G2, H5, OH. 자, 너 이제 책에 7쪽. 7쪽에 보면, 그렇지. 넘어가 보면, 7쪽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뭐 화학 반응식, 뭐 개수 맞추기 막 있고, 그리고 그 밑에 거 보면 쫙 뭐가 빈칸이 있단 말이야. 그걸 쌤 할 건데, 요거 하나만 하고 그걸 볼게. 잘해. 혹시 이거 연소 반응 누가 결합해야 돼? 산소가 결합해야 돼. 중3 때부터 하던 거야. C2H5OH면 귀찮아. 여기 있는 거 수소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C 2개, H 6개, O 이렇게 고친다는 거지. 그리고 더하기 O2. 분명히 산소랑 수소, 산소 있었지, 그지? 그러면 H2O가 생기고 CO2가 생길 거다. 연소 반응을 필수. 산소가 나오진 않아. 그럼 가장 복잡한 거에 얼마? 1. 가장 복잡한 거에 1 붙이면 반응되는 탄소 개수가 몇 개? 2개였다는 거지. 그럼 이산화탄소가 몇 개? 이산화탄소가 몇 개? 2개. 그러면 H2O가 몇 개 돼야 되지? H가 6개지. 그럼 H2O는 3개. 맞지? 그럼 산소는 반응 후에 3개고 4개지? 맞지? 그럼 산소 수가 3개고 4개면 몇 개? 7개란 말이야. 조심해야 되는 거 여기 하나 있었지. 그러니까 몇 개만? 6개로 3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개수를 잡아줄 수 있다고. 개수를 잡아줄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오늘 최대 목표는 이걸 알았다. 화학 반응식에서 양적 관계라고 이야기했거든.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 그러니까 7쪽을 먼저 잠깐 보면, 자, 7쪽. 앞에 쌤 놓쳐놓은 건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게. 7쪽의 제목이 뭐냐면 화학 반응식에서 질량 관계 이렇게 됐단 말이야. 화학 반응식에서 질량 관계. 쌤 일부 놓치고 가는 거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게. 자, 재료에 예제 나와 있지. 나트륨이 몇 그램? 46g이 충분히 반응한다. 자, 나트륨이 46g 반응하는데 혹시 나트륨에 S대 있지? 우리가 솔리드, 고체, 리퀴드, 액체, 가스, 기체, AQ, 수용해. 사실은 고등학교 과정은 상태를 적어라 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상태를 적을 거면 정확하게 적고 아니면 아예 생략해라 라고 이야기하실 거거든. 그래서 너희들한테 보면 거기 나트륨 얘가 밑에 화학 반응식 보면 괄호에서 S 적혀있지. 상태는 괄호에서 적어주는 거라. 그런데 나트륨이 충분한 양의 물하고 반응해서 생성되는 수소 기체를 얼마인지 질량을 구해봐라 이랬지. 그러면 자, 쌤 한 번만 볼게. 나트륨이 46g 있었었고 얘가 누구하고 반응할 거냐? 물하고 반응할 거고 수소 기체 발생하는가 봐. 얘들이 질량이 몇 g인지 네가 구해봐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일단 우리는 화학 반응식부터 생각을 해야 돼. 화학 반응식부터. 그러면 NA가 알칼리 금속이었고 물하고 반응을 한단 말이야. 물하고 반응을 하면 자, 우린 그걸 기억을 해야 돼. 물이란 걸 얘를 여기는 적어놔. 누구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분명히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그럴듯한 반응성이 있어야 되거든. 나트륨이 일가 양이온이 잘 된단 말이야. 그러면 물을 갖다가 일가 양이온과 음이온 이렇게 나눠져야지. 화학 반응 모두 다 커플이 있던 커플이 깨지고 새로운 커플 탄생이거든. 이해됐나? 그래서 물이 깨지고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된 다음에 어떻게? 나트륨하고 얘들하고 자리가 바뀌는 거지. 이 양이온 자리에 나트륨이 들어가는 거야. 됐습니까? 그럼 누가 생겨? NaOH
수산화 나트륨이 생기고, 그리고 누가? 수소 기체가 발생해 줘야 되거든.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조심. 이거 수소 원자가 아니고 수소 기체가 발생해야 되지. 맞나? 준현아 혹시 여기 계수 어떻게 맞출지 알겠나? 응. 계수 승혜가 갑자기 물어서 그렇지. 1학기 때 있던 건데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할게. 나는 여기서 H2에서 이 H 대신 나트륨 받겠다 그랬지? 수소 하나만 있으면 좋겠어. 그래 질량 보존 법칙. 근데 수소가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H2로 돼야 되지. 앞에 2분의 1 붙여버리면 수소 하나 되지, 그지? 그런데 요거대로는 답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치. 우리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여야 된다. 그래서 정수비를 쓰니까 전체를 2배씩 하고 여기는 1은 원래 생략을 해야 되거든. 1은 쓰면 안 돼. 이랬나? 과학자는 1은 쓰면 안 되니까 1을 생략을 하는 거지. 화학 반응식. 화학 반응식에서 우리는 상태는 나중에 괄호해서 적어주는 거다. 뭐 기체다. 요건 수용의 액체 상태로 들어있다. 물은 말 그대로 액체였고 나트륨은 고체였다. 상태를 적어주려면 싹 다 옆에다가 따라락 다. 하나도 틀리는 거 없이 다 적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 했나? 그래서 이거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맞춰서 질량 보존 법칙으로 화학 반응식 적어야 된단 말이야. 얘를 적어야 되는데 자 아까 봤을 때 너희들 나트륨이 46g 있다 그랬지. 수소 기체의 질량을 물었지. 맞지? 우린 이렇게 이야기할게. 개수비가 바로 몰수비가 되고 몰 자체가 입자니까 입자수비가 되고 기체의 부피비가 되는 거라. 만약에 얘들이 2개라면 이런 식으로 얘가 2개 있으면 2개 생기고 하나 생길 거다. 됐나? 개수가 항상 우리한테 물질에 대한 개수였기 때문에 물질 입자에 대한 개수고 이 입자를 나타내는 단위가 몰이었잖아. 그래서 개수비, 몰수비, 근데 기체에 대해서만 부피비를 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근데 질량비는 같다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질량비, 중학교 때부터 질량비는 같은 거 아니다. 왜냐? 개수 똑같다고 해서 같은 질량일까? 분자량이 다 다른데. 그건 아니었잖아. 맞지, 그치? 그럼 자, 이제 이렇게 할게. 너희들한테 물었는 게 다 필요 없어,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지. 얘가 2몰이면 얘가 몇 몰 돼야 돼? 1몰 돼야 돼. 됐습니까? 근데 봐봐. 나트륨이 46g이지. 46g 몰로 구해야 되지. 나트륨은 아까 어떻게? 얘들은 11번의 질량수가 23인 거야. 그럼 23이니까 얘를 몰 질량이 23이라는 거지. 그럼 몇? 2몰 이렇게 된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나트륨이 2몰 있었다? 그럼 수소기체 몇 몰? 1몰. 맞지? 수소기체가 1몰 돼야 된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수소기체가 1몰이면 질량은 수소는 분자량이 2였지. 1짜리 2개. 그럼 1몰이니까 몇 그램? 2g. 이렇게 될 거라고. 말 됐나? 응? 자, 거기 봤을 때 너희들한테 나온 거 첫 번째 반응물의 질량을 몰로 환산을 해라. 첫 번째 게 나트륨은 몰을 어떻게? 반응물 Na였지. 제일 끝에 물었는 게 수소의 질량을 물었다. 그럼 나트륨 몰은 거기 어떻게? 23분의 46이 되겠지. 몰 질량분의 질량에서. 이해되겠나? 몰 질량분의 질량이 될 거니까. 나트륨은 2몰이 될 거다. 그런데 두 번째, 개수비 이꼴 몰비다. 그러면 나트륨과 누구를 물었으니까
나트륨과 수소를 이야기했으니까 나트륨과 수소는 이렇게 되겠지. 우리가 화학 반응식 적었을 때 개수비가 몇 대 몇? 2대 1이었다. 맞지? 그래서 개수비가 2대 1이다. 근데 나트륨, 수소 기체, 실제로 개수비가 몰 빈데 나트륨 2몰이었잖아. 그럼 수소 기체가 몇 몰? 1몰.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너희들한테 결국 물었는 게 수소의 질량이었는데 수소가 몇 몰? 1몰이다. 그래서 1몰만큼 되는 수소의 질량이 얼마입니까? 이게 답이라고. 자, 그러면 쌤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고, 자, 아까 쌤이 뭘 적었었냐면 몰은 기준분의 내 거다. 그러면 몰 질량분의 질량이고 기체의 1몰 기준 부피분의 기체의 실제 부피가 될 거고 입자수의 기준은 아보가드로 수에 대해서 입자수다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질량인 거야. 이렇게 질량을 물었잖아. 맞지? 그러면 질량 물으면 어떻게 하게? 뭘 갖고 있냐? 요거 하고 뭘 하고 갖고 오는 거야. 됐습니까? 요거 두 개 오면 질량은 몰 곱하기 몰 질량. 몰 곱하기 몰 질량. 질량이라고 하는 건 몰 곱하기 몰 질량. 쉽게 얘기해서 몰 질량이라는 게 1몰 질량이잖아. 맞지? 1몰 질량이 얼마인데 그게 몇 몰 있는지. 수소 기체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 구했는 게 지금 1몰 돼야 된단 말이야. 원래 몰 질량이 얼마니까? 2g인데 걔가 몇 몰밖에 없대? 1몰 밖에 없대. 이거 몰 질량, 몰당 질량. 곱해주면 2g 되겠지. 말 되겠나? 응? 그럼 다시 기체 부피는 어떻게 구해? 기체 부피는 요거 이항하면 되잖아. 몰 곱하기 기준 부피. 입자수 어떻게 곱해? 얘들 이항하지. 몰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요 식이 오늘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자, 그 밑에 2번 봐봐. 2번. 7쪽 2번 있던 거. 0도씨 1기압에서 뷰테인이 얼마 있다고? 30리터가 있대. 충분한 양의 산소 밑줄하고 이산화탄소가 얼마 되느냐? 이제 C 5개, H 10개짜리 뭐 C4H10 뭐 얘도 중요하진 않아. 뷰테인이 있대. 얘가 30리터가 있는데 얘를 갖다가 연소시킨다. 산소는 충분하대. 그런데 뭐 물었냐면 이산화탄소의 부피 물은 거 맞나? 부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잠깐만. 이게 나중에 되면 식도 적을 필요가 없는데 C4H10 더하기 연소해야 되지? 누구 더해야 돼? 산소. 뭐 생길까? CO2 그리고 H2O. 그치. 이산화탄소하고 물 분자가 생길 것 같다. 그런데 이때 딱 보면서 어떻게 하라고? 가장 복잡한 거 앞에 1적으라 그랬지. 근데 꿀팁이 하나가 있다. 정말 중요한 게 CH망으로 됐다. CXHY처럼 됐나? 얘들이 됐을 때 H수는 4의 배수여야지 정수로 딱 나올 거라. 됐나? 자, 꿀팁이니까 일단 그거 먼저 써볼게.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 지금 수소가 몇 개? 10개지. 근데 4의 배수되려면 앞에 얼마 있으면 좋겠노? 2. 그렇지? 2. 됐습니까? 쌤 보통 제일 복잡한 값이 1 적지. 근데 1 말고 어차피 정수돼야 되는데 수소 개수가 4의 배수가 된 편에 그러면 탄소가 몇 개? 반전에 8개.
됐나? 그러면 몇 CO2? 8CO2. 수소 몇 개? 20개. 20개. 그럼 여기다가 물 분자합의 개수가 10. 맞지? 그러면 산소는 282, 16. 요거 하면 20. 합했더니 잘못 했나? 10이구나. 10. 합하면 26. 그럼 이 자리 얼마? 13. 됐습니까? 됐어. 그럼 너희들한테 물었는 게 얘가 30리터지. 이산화탄소 부피 물었지. 어차피 이거 부피고 이거 부피니까 개수비는 몰수비는 기체 부피비지. 얘들이 지금 몇 대 몇? 2대 8, 1대 4지. 됐습니까? 그러면 얘들이 자,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냥 개수만 보면 된다. C4H10인데 CO2 개수가 몇 대 몇? 1대 4인 거야. 1대 4. 그런데 뷰테인이 30리터면 얘들은 모르겠다 리터 이렇게. 그치? 그럼 당연히 얼마? 그냥 1대 4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말 됐나? 응. 자, 이제 3번 세 번째 나오는 게 중요한 거다. 세 번째 나오는 게 왜 중요하냐? 나온 게 누구를? 에탄올을 갖다가 몇 그램을? 11.5g을 완전 연소시키지.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기체 부피를 물은 거 맞나? 자, 에탄올 C2, H5, OH. 그리고 산소랑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될 거다. 그치? 근데 사실은 너희들한테 뭘 가르쳐줬어? 에탄올이 몇 그램? 11.5g이다. 이런 충분한 양의 산소하고 완전 연소시켰을 때 누구?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뭘 물었어? 기체의 부피만 물은 거 맞나? 그치? 그럼 이럴 때 뭐 써야 되지? 부피를, 질량을 마구마구 섞였지? 뭘 해야 될 거다? 뭘 구해야 될 거다? 질량, 부피, 입자수 다 섞인 무조건 뭐를 구해야 돼? 뭐를? 그런데 얘들은 에탄올이 11.5g이다. 질량을 알려줬대. 질량을 알려주면 뭘 구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몰 질량이 필요하지. 그러면 C2H6O 아까 쌤 C2H6가 24에 6이다. O가 16이다. 합하면 46이지. 그치? 그럼 46에 대해서 반의 반이면 11.5g이가? 그렇지. 그럼 얘가 몇 몰? 4분의 1몰이 된다는 거지. 4분의 1몰. 그러면 사실 쌤 개수 완성 안 했대. 개수 완성 안 했다. 안 했는데 딴 거 개수 완성 안 하고 그냥 얘들 개수가 1이라면 이산화탄소 개수는 얼마? 그렇지. 2지. 탄소는 여기만 있고 탄소는 여기만 있을 거니까. 개수가 2. 맞습니까? 몰 수비가 몇 대 몇? 1대 2가 되겠지. 그럼 얘가 몇 몰? 4분의 1몰. 얘들 몇 몰? 4분의 2몰. 빨랐나? 됐는 사람? 다시 한번 더 얘기할까? 자, 봐라. 쌤이 식을 완성하지 않았거든? 왜 완성하지 않았느냐? 너희들한테 물었는 게 에탄올 질량을 알려줬어. 누구만 물었어? CO2 부피만 물은 거야. CO2 부피만. 그러면 CO2의 개수만 알면 끝나는 거라. 말 되겠나? 우리가 화학 반응식 하는 이유가 개수비 이꼴 몰수비다. 얘들은 질량이고 이건 부피니까 아까처럼 부피 대 부피를 할 수가 없는 거지. 몰수비로 해줘야지.
그러면 에탄올은 질량을 알려줬거든. 에탄올은 질량. 그럼 이산화탄소는 부피를 묻긴 했지만 우리는 딴 계수 안 맞추고도 풀 수 있다고. 쌤 하고 싶은 얘기가. 그래야지 다른 애들 시간 모자랄 때 우리는 그냥 할 수도 있다고. 이 계수는 지금 난 맞추진 않았어. 얘가 그냥 C 2개였으니까 반응 후에도 얼마? C 2개가 되면 돼. 잘 됐습니까? 그럼 몰수가 몇 대 몇? 1대 2가 되겠지. 1대 2. 얘들이 몰 질량 46으로 나누니까 4분의 1몰이었다고. 그럼 그에 대해서 2배지. 몇 몰? 4분의 2몰. 얘가 얼마? 2분의 1몰에 해당하는 부피를 해야 되지. 그럼 부피는 어떻게 하지? 부피는 넘어가서 1몰 부피 곱하기 몰수. 됐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몰을 몇 상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몇 상자, 기준이 되는 거 몇 개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0도씨 1기압이었지. 0도씨 1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22.4리터가 1몰 기준이었던 거잖아. 그럼 2분의 1몰이면 얼마? 11.2리터. 파악됐습니까? 됐나?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예제. 암모니아 몇 그램을 얻기 위해서 68g을 얻기 위해서 수소기체의 부피를 물었대. 암모니아 68g을 얻으려고 할 때 H2에 뭐를 부피가 필요한 게 얼마나 이거 물었잖아. 그러면 화학 반응식 쓰면 일단 어떻게 돼야 돼? 누가? 질소기체와 수소기체가 뭘 만들 거다? 암모니아 기체를 만들 거다. 개수비 되나? 얘들 NH3니까 앞에 개수 2 붙고 얘가 1대 3대 2 나오대. 그치? 그럼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개수 다 맞춰놨는데 암모니아가 몇 그램? 68g. 암모니아 NH3니까 분자량은 17 빙고. 그럼 여기서 이거 조심해야 한다. 17로 나눠주면 되지. 몇 몰? 4몰. 땡큐. 얘가 그럼 4몰이야. 이제 개수만 보면 돼. 개수가 수소 물었지. 몇 대 몇? 3대 2. 그 밑에 몇 몰? 4몰. 그럼 수소는 몇 몰? 6몰. 6몰. 맞습니까? 우리한테 물은 건 뭐? 수소의 부피를 물었지. 부피는 어떻게 한다고? 부피는 몰 곱하기 기준 부피겠지. 어땠나? 몇 도씨 몇 기압? 0도씨 1기압이지. 그러니까 결국 수소기체에는 6몰에 해당하는 부피니까 22.4리터 퍼 몰 이렇게 된 거지. 몰 부피. 됐습니까? 그럼 계산을 하면 130 얼마 나오겠네? 맞지? 134.4리터.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거란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전체 다시 한번 확인 작업 들어갈게. 자, 간단히 말로 하고 난 뒤에 프린트를 볼 건데, 자, 봐래. 우리가 오늘 했는 건 이거야. 제일 위에 제목이 뭐였냐면 몰이었고,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인 거야.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 그러니까 부분에 머물러서 보면 안 되는 건데, 몰이란 걸 알아야 되고, 우리가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 얘를 하고 싶었고, 이게 최종 목적지였는데,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냐면 제일 먼저 원자라는 게 있다. 원자라는 게 있었고 그 원자에 대해서 원자량에 대한 정의가 있다. 왜? 원자 너무 작고 가벼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의 마이너스 27제곱kg 이런 식인 거지. 너무 작은 값이다.
그래서 너무너무 가벼운 거니까 탄소 12짜리를 기준으로 하겠다. 얘를 원자량을 10이라고 하고 나머지를 상대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게 원자량이다. 그렇게 해보면 수소가 1이 나오고 질소가 14가 나오고 산소가 16, 마그네슘이 24 이런 식으로 짝수로 된 게 상당히 많더라. 근데 나트륨 같은 거 23짜리라든지 아니면 동위원소가 생각보다 한쪽에 몰빵된 게 대부분이거든. 대부분 99점 몇 %, 0점 몇 % 이렇게 돼. 그러니까 그대로인데 염소 같은 경우는 좀 무거운 게 좀 적은 비율이 되는데 4분의 1인 거야. 생각보다 많더라. 그래서 걔들은 동위원소 비율을 곱해서 합해줬다. 그래서 얼마가 났냐? 35.5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서 원자량은 웬만하면 그냥 질량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괜찮은데 얘들 같은 경우는 평균적인 원자량으로 하더라. 이렇게. 그 다음에 원자들마다 원자량이 있었는데 우리가 경우에 따라 분자량과 화학식량을 쓰더라. 그럼 차이는 뭘까요? 차이는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비금속끼리 있어서 실제로 분자를 형성을 하더라. 그래서 원자량을 합해서 그냥 이야기할게 했을 때 H2O는 2에다가 16에서 18이라거나 이산화탄소는 12에다가 32에서 44라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분자량이 있었다. 그런데 화학식량은 언제 쓰느냐? 구리와 같은 금속 혼자 한 가지 원소로 끊임없이 있는 거라. 얘들 같은 경우는 그냥 64 이렇게 씁니다. 원자량으로.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나트륨도 금속이거든. 얘도 원자량 23인데 그걸 그냥 화학식량이라고 이야기한다. 금속이거나 이온결합 물질은 원자량 이꼴 화학식량이다. 그러면 NaCl 같은 경우는 Na하고 Cl하고 되는 거 58.5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알겠나? 그래서 종류가 달라서 다르게 뜬 거지 그 모든 건 원자량이 기준이었고 조심해야 되는 게 상대적인 거니까 이 모든 건 단위를 쓴다 안 쓴다? 단위가 없습니다. 그 단위 붙여버리면 틀린다.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44이다 라고 된 거지 44g이다 하면 틀리는 거라. 됐나? 그럼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몰 질량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야. 몰 질량. 몰 질량은 말 그대로 그램. 1몰당 몇 그램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기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에다가 요 단위만 붙이면 몰 질량이 되는 거다. 됐습니까? 왜 이렇게 했느냐? 아까 봤을 때 번분속꼴로 나왔을 때 막 날려서 실제로 몰을 구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쓰면 이렇게 될 거다. 몰 질량. 그러면 몰 질량이 있단 말은 몰 부피. 몰 부피는 사실은 아까 아보가드로 법칙 얘기했지만 온도와 압력이 템퍼러처 프레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경우에는 기체의 경우에만 그렇다. 딴 물질은 안 돼요. 액체 부피 의미 없어요. 기체에 대해서만 부피가 일정하면 입자수가 똑같은데 그렇게 존재하는 입자가 실제로 분자를 한 거지. 웬만하면 헬륨, 네온 같은 거 빼놓고 걔들도 어차피 이런 다 분자니까. 그래서 부피랑 분자수가 똑같다. 됐나? 그러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온도 압력에 따라서 몰 부피가 달라지는 거야. 0도씨 1기압에서는 22.4리터가 몰 부피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숫자는 익숙해지면 좋거든. 그래서 아까 연습했지, 그지? 뭐가 22.4리터가 있었다. 2배가 되면 44.8리터가 있었다. 3배가 되면 더 하면 되지? 67.2리터가 되면 되겠다. 절반이면 11.2리터가 0.5몰이다. 5.6리터가 되면 0.25몰이다.
했지, 그지? 요 중간에 6.72L가 있으면 우리가 계산이 가능한 거라고. 근데 1, 2, 3까지는 봐두면 좀 편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익숙해지면 계산이 안 어려운 거라. 할 때마다 이 계산을 해야 되면 많이 어렵겠지. 됐나? 그래서 요거 몇 번 연습하기. 몰당 부피가 얼마 있다. 됐나? 자, 그래서 몰 부피는 0도씨 1기압 기준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온도나 압력이 달라지면 1몰 부피가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른 뭐 T도씨 1기압에서는 25L를 1몰 기준으로 한다. 할 수 있다. 얘들은 몰 구할 때 25L로 나누는 거지. 말 듣나? S. 그 다음 몰 질량 했으니까 몰 부피 했으니까 몰 입자수도 한번 해보자. 1몰 입자수. 1몰에 대해서 입자수는 누구?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 길다. 이렇게 된 거지. 됐나? 그래서 입자수로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개다. 됐나? 근데 얘를 갖다가 양이라는 말로 하면 반드시 몰 붙여준다. 양이 얼만데 하면 몇 몰 이렇게 된 거다. 이거 까먹으면 안 된다. 입자수는 몇 개라고 하는 거고. 양이 얼만데 간 건 아니라 뭘로 대답해 이 말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 됐지? 그러면 양은 뭘로 이야기할 건데 그럼 잠깐만요. 이 모든 걸 이용해서 뭘 구할 수 있나요? 있다는 거지. 있다는 거지. 근데 뭐를 구할 때 뭐로? 선생님은 기준분해 내 거라고 이야기하고 요거는 한두 번 연습해 주면 되겠다. 나 혹시 만약에 이산화탄소가 22g 있대. 몇 몰이야? 얘는 분자량이 질량이니까 몰 질량으로 해줘야지. CO2면 44거든. 2분의 1몰. 됐나? 그럼 예를 들어 CaCO3 1g 있다고. 그럼 얘는 몇 몰이라고? 아까 CaCO3 화학 식량 100이었거든. 0.01몰이라고. 이렇게 될 거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몰분의 내 걸 해서 질량 알려줬느냐, 기체 부피 알려줬느냐, 입자수를 알려줬느냐에 따라서 몰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됐나? 몰수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화학 반응식이거든. 화학 반응식. 화학 반응식은 예를 들어서 혹시나 묽은 염산에다가 CaCO3 탄산칼슘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 묽은 염산에다 탄산칼슘? 그렇지. 일단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했고 얘는 외웠어야 돼. 선생님은 탄산 이렇게 된 건 웬만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할 거고 그리고 화학 반응식 자체가 커플이 바뀌는 거라. 쉽게 얘기해서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꼴이잖아. 얘들이 내양의 곱, 외양의 곱꼴로 자리가 바뀌어야 돼. 양음, 양음 형태잖아. CO3 2-에 CO2 발생했단 말이야. 누구 남겠노? O2-. CO3 2-인데 CO2 발생하면 O 남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있던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면 H2O지. H2O지. H2O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수소 2개 있어야 되겠는데요? 됐나? 그럼 안에 거 2개도 딱 맞네. CaCl2 이렇게 가능하겠나? 우리가 화학 반응식은 여러 가지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얘는 단골 손님이란 말이야. 이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자, 이 화학 반응식은 사실은 하는 게 개수비랑 몰수비랑 똑같다. 이게 최종 목적지였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갖다가 1몰 반응시키려면 염산이 얼마 필요한가?
이런 계산을 하기 위한 거거든. 우린 지금 전문가 전 단계니까 고등학교 거거든. 자, 그러면 발의 개수비 몰수비인데 이 실험의 목표는 탄소의 몰수가, 탄소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이 뒤에는 탄소는 여기만 있지. CCC가 온 동네 다 있지만 칼슘의 C도 아니고 염소의 C도 아닌 거라. 여기만 탄소가 있다는 거지. 그럼 질량보존 법칙. 이 실험의 목표는 질량보존 법칙, 몰수비, 개수비 똑같을 거다. 탄소의 몰수가 전과 후가 똑같다. 탄소의 질량이 전과 후가 똑같겠지. 근데 탄소가 있는 건 여기밖에 없고 탄소가 있는 건 여기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식 자체는 쫙 쓰고 나면 개수 이미 다 맞췄어. 개수가 CaCO3, CO2, H2, CaCl2 이미 아까 개수 다 맞췄던 거거든. 원래는 상태 앞에 이런 생략, 상태는 접어줌 이렇게 하는데 상태를 안 적고 일단 개수 혹시 헷갈릴까봐 이를 다 적었다. 이를 다 적었는데 그러면 지금 탄소가 반응 전후에 양이 똑같아요. 탄소의 질량이 일정하게 보존된다 하기 위해서는 탄소의 몰수가 CaCO3에 있고 CO2에 있으니까 이들 개수가 1과 1이지. 결국 얘와 얘의 몰수가 1대 1이다가 이 실험 목표인 거야. 됐나? 실험을 하거든. 실험을 해. 실험을 하는데 충분한 양의 염산을 가지고 이렇게 삼각 플라스크에 충분한 양 염산을 두고 뭘 넣느냐? 쌤 분필. 가루를 CaCO3를 1g만 딱 갖고 오는 거야. 됐나? 1g만. 딱 넣어. 그 염산이 들어있는 데다가 요거 1g만 딱 넣었단 말이야. 지금 반응을 하겠지?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쌤 여기 CO2 올라간 데 있지? 기체로 발생을 한다는 거지. 기체로. 됐나? 근데 우리는 이게, 이래 봐. 아까 분명히 탄소 질량이 보존될 거라서 탄소를 포함한 게 전과 후에 똑같이 있어야 될 거니까. CaCO3 1대 CO2 1. CaCO3와 CO2가 1대 1. 와, 근데 충격인 게 뭐냐면 얘는 고체고 얘는 기체란 말이야. 됐나? 고체는 제일 편한 게 질량 재는 게 제일 편해. 질량. 기체는 제일 편한 게 부피지만 여기서는 질량을 잴 거라. 질량을. 이 실험에 한해서 특별히 무슨 반응이냐? 얘는 발열 반응입니다. 얘가 거의 염기 성격이거든. 산과 염기처럼 열이 발생을 해. 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물이 수증기로 날아가 버린 거야. 수증기로. 그래서 여기서 부피로 같이 해버리면 이 수증기 부피까지 된다고. 수증기 부피까지. 그래서 부피를 측정하지 않아. 자, 적혀있진 않아, 책에. 근데 잘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실은 여기에다가 솜으로 좀 막아요. 솜으로. 솜으로 좀 막으면 어떻게 돼 있냐. 수증기는 날아가려고 하다가 솜에 다 잡혀. 그런데 이산화탄소 기체는 훌훌훌 날아가는 거야. 됐어? 그래서 처음에 염산과 플라스크가 들어있는 게 W1g이야. 그런데 탄산칼슘 1g 넣었단 말이야. 넣었단 말이야. 넣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났어. 시간이 지났을 때 여기 플라스크 안에 있는 거 이제 액체 있고 얘는 다 사라지고 없어. 됐나? 물론 솜은 무게도 얼마 안 나가. 이렇게 됐는데 얘 질량을 딱 재니까 W1 1 빼기 0.44g만큼 된 거야. 결론을 미리 얘기한 거야. 왜 0.44g입니까? 바레이. 분명히 우리는 CaCO3와 이산화탄소, 여기서 이산화탄소 발생할 거니까. 얘 몰만큼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겠지. 됐나? 근데 탄산칼슘 몇 몰 있었을까?
아까 화학식량이 아름다웠어. 100이었어. 100. 됐나? 그러면 얘가 얼마? 0.01몰이 있었지. 맞지? 그럼 반응하고 난 뒤에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몇 몰? 0.01몰이었는 거야. 0.01몰. 그럼 0.01몰이면 몇 g일까? 질량 어떻게 하더라? 몰 곱하기 몰 질량. 맞지? 이산화탄소 44였거든. 몰 질량이 44인 거야. 말 되겠나? 그러면 44니까 0.44g 이겠나?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0.44g.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거 전체 요거까지 들어와서 질량 중에서 0.44g만큼 빠진 것만큼 되더라. 즉 여기서 감소한 질량이 얼마만큼 되더라?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날아간 질량만큼 되더라. 그게 소희 몇 쪽? 그게 8쪽이가 8쪽에 보면 위에 게 있는 거라. 화학 반응식에서 양적 관계. 화학 반응에서 양적 관계. 제일 위에 보면 탄산 칼슘하고 묽은 염산을 반응을 시킨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 화학 반응식 자리에서는 비워놨지, 그지? 화학 반응식은 염산에다가 CaCO3 하면 꼭 해야 돼. 탄산 어쩌고저쩌고 하고 염산하면 CO2 기체가 필히 발생. 그리고 마치 내양의 곱, 외양의 곱처럼 한다고. 나 도경 급하게 따라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양의 곱, 외양의 곱처럼 돼야 되는데 문제는 CO2 발생하고 나면 O가 있지. 맞지? 근데 O하고 H하고 가장 안정적인 것은 아까 물이라 그랬나? 그러니까 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수소가 모자라니까 앞에 2를 적었지. 됐나? 그리고 칼슘은 이가 양이온, 염화이온은 일가 음이온. 그래서 칼슘. 얘들 같은 경우는 칼슘, 이가 양이온, 염화이온, 일가 음이온. 그러니까 CaCl2 되겠지. 맞지, 그지? 그렇게 하면 어차피 여기 계수가 있었던 게 딱 맞다고. 됐습니까? 이 실험은 마지막에 딱 보니까 탄산 칼슘과 이산화탄소 몰비가 몇 대 몇? 1대 1이야. 근데 그게 왜 1대 1이냐면 이거 탄소의 질량 보존이야. 됐습니까? 요건 좀 적어줘. 얘들이 지금 이 실험에서 하는 게 뭐라고? 질량 보존 법칙이야. 질량 보존 법칙. 그래서 있던 탄소가 형태는 바뀌더라도 탄소가 그대로 돼야 된다는 거지. 말 되겠나? 질량 보존 법칙이다. 그래서 탄소의 질량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탄소가 여기 들어있고 탄소가 여기 들어있는 거니까 결국은 탄소의 몰수가 같아야 된다. 탄소가 있는 게 CaCO3고 이산화탄소였다. 됐습니까? 그럼 이 개수가 1대 1이다 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CaCO3가 1g이다. 몇 몰? 0.01몰이다. 그럼 발생하는 기체 질량이 얼마다? 이산화탄소만큼 발생을 했고 감소를 했을 건데 그 0.44g이다. 그러면 만약에 탄산칼슘 몇 g이면? 2g이면 발생하는 건 몇 배? 2배 질량만큼 감소를 하겠지. 그치? 그게 밑에 있다는 거라. 밑에 있다는 거라. 그 질량 값이 중요한 건 아니야. 내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가 몰수비가 나왔던 이유 자체가 질량이 있던 게 그대로 보존되게 하기 위해서 써보면 몰수비, 개수비가 같아야 된다. 되겠나? 그러면서 이 실험은 좀 독특했던 게 발열 반응이었기 때문에 수증기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근데 시험 문제 근데 안 물어, 요즘은. 그래서 예전에 왜 손뭉치 맞고 했느냐라고 했는데 이거 너희 한번 생각해봐라. 기체는 보통 부피를 측정을 하지. 얘는 부피를 측정 안 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라. 됐나? 묻진 않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된다. 그러면 제일 밑에 마그네슘하고 묽은 염산의 반응돼 있죠. 마그네슘하고 묽은 염산하고 반응 어떻게 해? 마그네슘하고 묽은 염산? 마그네슘과 묽은 염산. 얘들
마그네슘, 금속. 묽은 염산 어떻게 적지? HCl. 그렇지. 얘들이 반응할 때도 똑같아. 얘가 아니라 양이온될 수 있나 음이온될 수 있나? 양이온될 수 있겠지. 실제 지금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될 거니까. 얘가 나의 양이온 될래? 커플 바뀌는 거라 했잖아. 그럼 누가 생길까? MgCl2가 생겨야 되겠다. 얘는 자동으로 이가 양이온, 일가 음이온이니까 대각선. MgCl2 자동으로 나와야 되니까 EHCl이겠지. 염산 자체는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럼 무슨 기체 발생? 수소 기체 발생. 다 됐다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개수가 다 맞은 거야. 개수가 다 맞아서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봤을 때 혹시 그 결과 2번에 보면 유리주사기에 모인 기체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 아, 보통 그래 기체는 부피가 편하다 그랬지. 그래서 염산이 들어있고 마그네슘 조각이 들어간 다음에 여기 이렇게 막아가지고 위로 그림이 지금 다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주사기가 있어. 주사기가. 그럼 피스톤 꽉 막아놨다가 얘가 기체가 생기면서 이렇게 밀렸다고. 이렇게. 됐나? 그림이 좀 지워졌는데 그 유리 주사기에 몇 밀리리터 찍힐 거라고. 가능합니까? 그래서 결과에 2번 보니까 마그네슘과 묽은 염산이 반응해서 발생한 무슨 기체가? 수소 기체가 요 안에 모이겠지. 맞지? 수소 기체가 모일 거고 발생한 수소 기체 부피로 수소 기체의 몰, 양을 구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나? 우리한테 양이란 단어가 나오면서 몰이라고 돼 있지, 그지? 약물은 무조건 뭘로 해야 돼? 약물이면. 그때 반응했을 때 수소 기체 양이 얼마냐? 마그네슘의 원자량은 얼마? 24. 1기압에서 1몰 부피는 24리터 이렇게 됐죠. 마그네슘 그때 몇 그램 반응했대? 0.09g 반응을 했고 발생한 수소 기체가 얼마? 90ml 이렇게 되는 거라. 됐나? 자, 그럼 생각해봐. 너희들한테 마그네슘하고 수소 기체는 개수가 몇 대 몇? 1대1이지. 맞는지 한번 보자고. 얘 몰 얼마? 몰수. 질량이잖아. 1몰 기준. 24. 분의 0.09제. 맞지? 수소는 기체지. 기체 1몰 부피가 얼마래? 24ml가 24리터가. 24리터제. 적힌 거. 그럼 얘가 24리터 퍼 몰이잖아. 그럼 이외에도 뭐 돼야 돼? 리터 돼야 되는 거라. 밀리리터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얘를 리터로 고치면 하나, 둘, 셋 하면 0.09. 계산이 필요한 게 아니야. 얘와 얘가 어때? 값이 똑같네. 맞지, 그지? 몰 수비가 몇 대 몇? 1대1로 같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감 잡았습니까? 일단 여기까지가 얘기였었고